1. 아직 지팡이 없이 걷는다면 당신의 몸은 여전히 강합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도 혼자서 문을 열고 마당까지 걸어 나가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이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미 당신은 평균보다 훨씬 더 건강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7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건 단순한 이동을 넘어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무릎, 고관절, 허리, 발목, 이 네 부위가 동시에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동작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편하게 신발 신고 문턱 넘고 계단 몇 칸을 오르내리신다면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점점 부담이 됩니다. 조금만 오래 걸어도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전에는 별것 아니었던 턱이나 계단이 유독 높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친구 중에는 이미 보행기를 쓰는 분도 있고 시장 한 바퀴 돌고 나면 무릎이 아프다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어르신은 아직도 매일 두 다리로 집 안을 오가고 계시다면 근력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 뇌의 반응 속도, 근육의 협응력까지 모두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내딛는 게 아닙니다. 뇌에서 먼저 걸어라는 명령이 내려가야 하고 다리는 그에 맞춰 힘을 쓰고 눈은 주변 장애물을 피해야 하고 몸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몸 전체가 아직도 팀워크가 잘 맞고 있다는 증거죠. 무엇보다 지팡이 없이 걷는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립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걸어 나가셨다면 그 순간 가볍게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다리 아직도 잘 살아 있구나. 그 말 속엔 단지 건강함만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흔치 않습니다. 2. 날짜와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뇌는 지금도 깨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뭐 가지러 왔더라 하는 일이 요즘 잦아지셨나요? 혹시 약속이 겹쳤던 날 헷갈리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손주 생일이 7월 8일이고 병원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이라고 기억하고 계시다면요. 그건 그냥 기억력이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도 또렷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에 흔들림이 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변화 속에서도 일상과 약속을 스스로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지 않고 손주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며 다음 주 스케줄도 머릿속에 들어 있다면요. 그건 단순한 머리 좋음이 아니라 일상 관리 능력과 자립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유지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문을 꾸준히 읽고 뉴스에 귀 기울이고 친구와의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우리 뇌는 여전히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류하고 저장하는 능력을 유지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뇌는 젊어지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기억이 예전 같지 않아 자꾸 깜빡해. 하지만 어제 저녁 뭐 먹었는지보다 중요한 건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만나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혹시 지금 다이어리에 손주 졸업식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아니면 핸드폰 알람 없이도 병원 진료 시간 기억나시나요? 그렇다면 어르신, 지금 이 순간도 뇌는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그 뇌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깨어 있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 밥상을 차릴 수 있다는 건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반찬 하나라도 직접 만드신다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삶을 사랑하고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여전히 깊다는 증거입니다. 요즘은 나이 들면 식사를 대충 해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컵라면이나 냉동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많은 일이 많아지지요. 하지만 어르신, 지금도 된장국 하나 끓이고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 젓가락에 올리신다면
그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 대한 애정,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요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에요. 재료를 손질하고 냄비에 불을 조절하고 국을 끓이면서 동시에 반찬을 볶는 그 과정은 기억력, 판단력, 손 조절력, 체력까지 총동원되는 고급 작업입니다. 이건 뇌와 손, 눈과 감각이 모두 함께 움직일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게다가 요리는 마음을 담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미리 반찬을 만들어 두거나 혼자 먹더라도 밥상을 차려 먹는 분은 이미 삶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도 혼자 계시지만 밥을 짓고 국을 끓이셨다면 그건 내 하루는 소중하다는 선언입니다. 밥상이 정갈하다는 건 마음도 여전히 곱고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그 밥상 위엔 사랑, 기억, 건강, 품격이 함께 차려져 있습니다. 어르신, 콩나물국 하나만 끓여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보다 반짝이고 따뜻합니다. 4. 돈 관리를 스스로 하신다면 삶의 주도권을 지키고 계신 겁니다. 어르신, 요즘도 은행 앱으로 통장 확인하시고 공과금 날짜 잊지 않고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핸드폰으로 계좌 이체도 하시고 카드 내역도 꼼꼼히 확인하신다면요? 그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젠 숫자 보면 머리가 아프다. 인터넷 뱅킹은 도무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르신처럼 지금도 자신의 돈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며 지출을 조절하고 계신다면요. 그건 단순한 경제 감각이 아니라 뇌가 여전히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고 판단력과 집중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돈 관리는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입금 날짜, 자동이체,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현금 출금. 이 모든 과정을 실수 없이 처리하려면 단기 기억, 장기 기억, 판단력, 계산력, 순서, 기억 능력까지 총동원돼야 하죠. 그러니 이걸 아직도 능숙하게 해내시는 어르신은 분명 뇌 건강도 생활 감각도 함께 잘 관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모든 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넘어가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새로운 것을 배워서 적응하려는 의지가 더더욱 중요해지지요. 카드 한 장, 앱 하나, 공과금 납부까지. 내가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겠다는 그 태도 자체가 어른의 품격이자 삶의 자존감입니다. 혹시 오늘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이번 달 전기요금 냈지? 하고 기억하셨다면 그건 단순한 청구서 처리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도 자신의 삶을 내 손으로 책임지는 중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요즘 세상 젊은 사람들도 돈 관리에 허둥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와중에 어르신이 스스로 챙겨내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나는 여전히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언인 셈이죠. 계산기 눌러도 숫자가 헷갈릴 때가 있고 은행에서 보낸 문자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스스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게 바로 늙지 않는 사고력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립성입니다. 5.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실 수 있다면 몸 전체가 협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어르신 의자나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두 손을 짚지 않고 허리를 세운 채 가뿐히 일어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러시다면 지금도 당신의 몸은 믿음직한 협동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건 겉보기엔 단순한 동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리의 근력, 엉덩이와 허리의 중심 근육, 뇌의 명령, 관절의 유연성, 균형 감각까지 무려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해야만 가능한 고급 동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코어 근육이 무뎌지며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 하나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무릎을 짚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몇 초 숨 고르며 일어나야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에 반해 손을 짚지 않고 일어난다는 건 몸 전체가 여전히 부드럽게 협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코어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와 허리, 엉덩이 주변 근육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때 허리가 흔들리거나 앞으로 쏠리게 됩니다. 둘째, 다리 힘도 필요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엉덩이가 바닥에서 들리거든요. 셋째, 균형 감각도 필요합니다. 앉았다가 일어날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동작은 병원에서도 노년 체력 검사 항목으로 사용됩니다. 손 짚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테스트는 심지어 낙상 위험, 근감소증, 심혈관 기능까지 예측하는 지표로도 쓰이지요. 오늘 아침에 소파에 앉았다가 별 생각 없이 벌떡 일어나셨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생존력의 표현입니다. 몸이 나를 도와주는 느낌,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동작 하나가 알려줍니다. 나는 아직 내 몸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6. 아직도 세상과 대화하고 궁금해하고 웃으신다면 그건 진짜 건강입니다. 어르신, 요즘도 친구와 통화하거나 손주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나요? 혹시 뉴스에 나오는 내용에 저건 왜 그렇지? 하고 궁금해 하시거나, 오, 그건 나도 해보고 싶은데? 하며 미소 지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말수가 줄고 새로운 일엔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귀가 어두워지면서 대화에 끼기 어렵고 뇌가 느려지면 상대 말에 바로 반응하기 어려워지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여전히 말귀를 잘 알아듣고 질문에 재치 있게 답하며 심지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궁금증을 던질 수 있다면요. 그건 뇌, 청각, 정서, 사회성, 사고력, 호기심이 모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대화를 잘 이어간다는 건 청력이 아직 좋다는 뜻입니다. 둘째, 상대 말에 반응하고 웃는다는 건 뇌가 빠르게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세상에 궁금한 것이 있다는 건 마음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요즘 말이 줄었어. 나서기도 싫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조용히 살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안에 외로움과 단절이 깃들면 건강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왜? 라고 궁금해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정신 건강이 최고 예방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꾸준히 이어가는 분은 몸보다도 마음이 젊은 사람입니다. 오늘 손주가 가져온 스마트폰 사진을 보며 우와, 이건 어디야? 하고 묻고 뉴스를 보다 요즘 애들은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하며 눈을 반짝이셨다면 그건 당신 마음속에 젊은 생명력이 여전히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궁금해하고 대화하며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건강입니다. 몸보다도 마음이 병들지 않았다는 위대한 증거입니다.